안녕하세요. 저는 일리노이 대학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 직을 옮겨서 성신여대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저의 연구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불입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2,3-뷰탄 다이올이라는 물질을 생산하기 위한 효모의 대사선 재배치와 두 가지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메틸 에틸 케톤의 생산과 그리고 농업 생물 촉진제 생산의 기술 경제적 분석과 전과정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연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의 간단한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용한 목적을 위해서 미생물이 새로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 하는 것을 신세렉 바이올로지 또는 메타볼릭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이종 단백질의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또는 내인성 유전자의 과발현과 삭제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유용한 물질을 가생산할 수 있고, 또는 기존에 만들지 못했던 물질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역할들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큰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 지속 가능성인데, 그 예로서는 바이오퓨얼, 바이오 연료라던가 바이오케미컬과 같은 물질들을 만들 수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 건강을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데, 뉴트라스리컬이라든가 파마스리컬, 또 마이크로바이옴과 같은 것들이 이 휴먼 헬스 분야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본 연구는 캡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게 됐는데, 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캡의 풀 네임은 Center for Advanced Bioenergy and Bioproduct Innovation이라고 하는데,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 프로젝트를 이니시에이트 했고, 연마다 한 300억 정도의, 한화로 300억 정도의 지원을 받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크게 네 가지의 바이오 에너지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JBI, CBI, GLBRC, 그중에 캐비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에임과 리서치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팀은 피드스톡이라고 하는 팀인데, 그 팀은 바이오 에너지 크롭을 효율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방법을 디벨롭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이오 매스를 밸류 에디드한 퓨얼이나 또 케미칼들을 전환하는 연구들을 하는 컨버전 팀이 있고, 세 번째로 서스테이너빌리티 팀에서는 만들어진 바이오 퓨어나 바이오 프로덕트들을 마켓에서 얼마 정도의 가격으로 책정하여 팔 수 있는지,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영양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리서치 팀입니다. 그래서 케비는 20개의 다른 인스티튜트와 협력하여 하게 되고, 일리노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USDA 같은 내셔널 랩에서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캐비의 리서치 팀에서 저는 컨버전 팀에 속해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컨버전 팀에서 하는 역할은 식물 세포벽 가수 분해물인 셀로바이오즈, 글루코즈, 자일로즈와 같은 퍼멘터블한 슈가를 밸류 에디드한 연료라든가 케미컬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때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전환을 하였는데, 이 미생물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성 생물학과 대사공학을 이용하여 엔지니어드 된 미생물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연료라든가 케미컬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투스리뷰탄 다이올이라는 물질이 무엇인지, 또 투스리뷰탄 다이올의 파생되는 물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스리뷰탄 다이올이라는 물질은 네, 네 개의 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2번과 3번의 OH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투스리뷰탄 다이올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 케미컬 자체로도 다양한 산업적인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화제로 쓰일 수도 있고 가소제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약품이나 화장품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2,3 뷰탄 다이올, 2,3 비디오가 카탈리틱 업그레이딩을 통해서 다양한 또 물질들로 생산이 될 수 있고, 이 다양한 물질들이 프리커서로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화 작용을 통해서 메틸, 에틸, 케톤을 만들 수 있고 뷰타다이엔을 만들 수 있으며, 탈수소화 반응을 통해서 아세토인과 다이아세틸을 만들 수 있고, 케토너와 에스테롤을 통해서 아세톤 2,3 뷰탄다이올 케탈이라든가 2,3 뷰탄다이올 다이에스터와 같은 물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가지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오늘은 간략하게 그냥 여기 보여드리고, 실제로 우리가 포커스하는 물질은 메틸 에틸 케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페인트나 코팅 소재에 굉장히 커먼한 인더스트리얼 솔벤트로도 이용되고 있으며, 또 고품질의 항공 연료에 효율적인 연료 첨가제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의 사이즈는 세계적으로 5조 규모의 마켓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그런 케미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이 메틸 에틸 케톤 MEK를 어떻게 생산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석유를 통해서 두 단계의 메이저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만들게 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고온과 고압의 반응 조건에서 MEK를 생산하였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높은 설비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설비들이 고온고압과 그리고 촉매제로 인해서 설비들의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환경적인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바는 2,3 뷰탄 다이올 공정까지는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마지막 2,3 비디오에서 MEK로 가는 과정은 촉매 탈수화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통합된 생물화학적 공정을 제시하였고, 실제로 그런 통합된 생물화학적 공정이 기존의 화학적 공정에 비해서 환경적으로나 우리 경제적으로 봤을 때 효율적인지 유용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착안한 바는, 그렇다면 이 2,3 비디오라는 물질을 만들었는데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헌들을 살펴보았을 때 2,3 비디오라는 물질이 식물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생장을 촉진한다거나 힐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한다던가 가뭄의 내성을 가지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바는 이 가뭄에 대한 내성의 부분이었는데,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이런 작물의 생산에 크게 위협하는 것이 가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최근 50년 동안의 리포트를 종합해 본 결과 작물의 손실의 약 67%가량이 이 가뭄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이 투쓰리 뷰탄 다이올, 투쓰리 비디오가 가뭄의 내성에 효율적이라는 기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뿌리 공생 박테리아에서 투쓰리 비디오를 생산하게 되는데, 이 투쓰리 비디오가 살릭 애시드 시그널링 네트워크를 트리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산화수소와 일산화질소를 식물 내에서 축적하게 되어서 이것이 결국엔 기공의 개폐에 영향을 주게 되고 기공을 닫게 되어서 가뭄의 내성을 가진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뿌리 공생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크게 필드 크랍에 이용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플랜트에서 가뭄 내성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 연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2,3 비디오까지 가는 공정은 생물학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2,3 비디오에서 MEK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촉매 탈수화 반응을 이용하였고, 그때 그 공정이 기존의 공정에 비해서 촉매 탈수화 공정이 효율적인지를 TEA와 테크노 이코노믹 어널리시스와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기술 경제적 평가와 전과정 평가를 통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 효모의 투쓰리 비디오 퍼멘테이션 브로스가
플랜트에서 가뭄 내성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빅픽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그렇다면 이 2,3 비디오라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호스트 스트레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2,3 비디오를 생산하는 박테리아가 존재를 하게 되었는데 2,3 비디오를 만드는 일이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이 박테리아에게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NADH, NADP와 같은 레독스 밸런스를 유지하는데 2,3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 유리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유전자 조작 없이도 2,3 비디오를 만드는 유전자 패스웨이를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로는 2,3 비디오를 만들었다가 기존의 카본 소스를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비디오를 에너지 소스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박테리아들이 내추럴하게 2,3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게 되면 이런 엔도지니어스한 2,3 비디오 바이오신세릭 엔자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ALS, 알파 아세토락테이트 신세이즈, 그다음 LLDC, 알파 아세토락테이트 디카복실레이즈, MBDH, 뷰탄디올 디하이드로제네이즈와 같은 내인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추가적인 유전자 조작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러한 박테리아들이 리스크 그룹 2 패소젠이라 그래서 휴먼에 굉장히 함풀한 박테리아들입니다. 따라서 산업적 규모로 우리가 2,3 비디오를 생산할 때 다음과 같은 박테리아를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에서 효모를 이용해서 2,3 비디오를 만들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크게 이 사카로마이시스 세레비지라고 하는 효모는 주정바로 효모로서 과거부터 식품에 이용하였던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generally recognized as a safe organism, 그라스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오르가니즘이고, 또 fermentation 컨디션에서 harsh한 fermentation 컨디션에서 톨러런스를 가지고 있는 미생물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2,3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내인성 유전자들은 가지고 있으나 그 액티비티들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레비지의 균주의 경우에는 주정 발효에 이용하는 균주로서 주로 에탄올을 많이 만드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을 살펴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메타볼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는 퍼멘테이티브 메타볼리즘을 가지게 됩니다. 옥시데이티브 메타볼리즘은 산소가 존재할 때 글루코스를 파이르베이트로 전환하고 파이르베이트를 TCA 사이클을 돌면서 전자를 산소에게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ATP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주로 퍼멘테이티브 메타볼리즘을 가지게 되고 글루코즈가 파이르베이트로 가게 되고 이 파이르베이트가 에탄올로 생산하는 그런 메타볼리즘을 가지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세레비지에라는 균주는 산소가 있든 산소가 없든 무조건 퍼멘테이티브 메타볼리즘을 우세적으로 가지는 그런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저희가 크랩트리 효과라고 하는데 세레비지의 경우에는 크랩티브 포지티브한 효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퍼멘티브 메타볼리즘에서 왜 에탄올을 많이 만드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를 만들 때 두 몰의 NADH를 생산하게 되고 두 몰의 ATP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럼 지속적으로 ATP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몰의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파이르베이트가 에탄올로 전환될 때 두 몰의 NADH가 NAD 플러스로 바뀌게 되고 이 NAD 플러스가 다시 NADH로 전환되게 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레비지의 균주는 에탄올로 생산할 때에만 유일하게 NADH를 NAD 플러스로 전환하게 되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레비지라는 효모에서 에탄올 말고 다른 표적 물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에탄올 생산을 제거해 주거나 또는 완화시키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기존의 스트래터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에탄올로 생산하는 유전자들은 PDC라고 하는 것과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라는 효소와
ADH, 알코올 디하이드로네이즈라는 효소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이소자임이 PDC의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5번, 6번이 있고 ADH의 경우에는 1번에서 5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의 경우에는 파이루베이트에서 아세토알데하이드로 가는 PDC 유전자를 모두 다 지운 후에, 삭제한 후에 투쓰리 비디오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세포가 성장하는 데에는 아세틸코에이라는 물질이 필요한데 이 PDC라는 유전자를 삭제하게 되면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되어서 세포가 글루코즈를 굉장히 카본 소스를 굉장히 천천히 소비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 NADH라는 물질이 세포에 축적되게 되면 NADH가 세포에 톡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카본 소스를 또 굉장히 천천히 먹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발효 프로파일을 보시게 되면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셀 그로스와 글루코즈의 컨센트레이션입니다. 농도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의 야생형의 균주의 경우에는 12시간 정도 만에 40g의 글루코즈를 다 소모하는 반면에 저희가 메이저한 아이소자임인 PDC1과 5번을 삭제한 효모의 경우에는 40g의 글루코즈를 약 100시간이 돼도 한 10g 정도밖에 소모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작된 효모에 저희가 비디오에 생성 패스웨이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표적 물질을 굉장히 천천히 만드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어, 대체되는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PDC 1번, 5번, 6번을 모두 삭제를 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메이저 아이소자임인 PDC 1번과 ADH 1번만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이점은 PDC 1번만 삭제하였을 때 일정 부분의 파이루베이트가 아세틸코에를 만들게 됨으로써 아세틸코에가 셀 그로스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하단에 ADH 1번을 지우게 됨으로써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에탄올로 가는 길을 막아주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패스웨이를 살펴보게 되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에서 에탄올로 가는 길인데 저희가 메이저 아이소자임인 PDC1과 ADH1을 삭제를 해주었고 그럼으로써 동시에 투쓰리 비디오를 생성하게 되는 이종 효소를 도입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발효 프로파일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야생형의 효모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40g의 글루코즈를 약 15시간에서 20시간 안에 소모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저희가 메이서 아이소자임인 PDC1과 ADH1을 지운 후에 투쓰리 비디오 생성 효소들을 도입한 후 엔지니어링한 효모의 경우에는 보신 바와 같이 40g의 글루코즈를 다시 15시간에서 20시간 사이에 소모를 하고 투쓰리 비디오를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기존에 PDC를 모두 지우고 난 후에 효모의 경우에는 40g의 글루코즈를 거의 100시간에 가까운 시간에 걸려서 소모를 하였는데 글루코즈 소모율에도 아무런 네거티브한 이펙트 없이 글루코즈를 소모하게 되고 투쓰리 비디오를 만들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제점은 글라이세롤이라는 하는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부산물이 발견되는지를 저희가 연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에서 이 에탄올로 가는 반응은 레도스 측면에서 글루코즈가 파이루베이트로 만들어지고 이 두 몰의 NADH가 다 두 몰의 NAD 플러스로 산화되기 때문에 글루코즈에서 에탄올로 가는 물질은 레독스적으로는 뉴트럴한 반응인데 글루코즈에서 투쓰리 비디오로 가는 이 생성 경로를 살펴보게 되면 1몰의 글루코즈가
2몰의 파이루베이트가 되고 2몰의 파이루베이트가 1몰의 글루코즈를 1몰의 2,3 비디오를 만들기 때문에 생성되는 2몰의 NADH가 오직 한 몰만 NAD 플러스로 산화되게 됩니다. 다시 밑을 헷갈리실까? 다시 밑을 보게 되면 2몰의 파이루베이트가 1몰의 2,3 비디오를 만들게 되고 실제 만들어진 이 2몰의 NADH가 1몰, 한 몰만 NAD 플러스로 산화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1몰의 NADH가 세포 내에 축적되게 됩니다. 그러나 세포는 어,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부산물을 생산함으로써 이 축적된 NADH를 NAD 플러스로 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산물을 굉장히 많이 만든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로 가고 파이루베이트에서 투스리 비디오로 가는 이 경로인데 여기에서 글라이세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 이 글라이세롤과 투스리 비디오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프로퍼티가 유사하기 때문에 퓨리피케이션 공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오한 투스리 비디오만 생산하기 위해서 글라이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을 삭제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두 가지의 아이소자임이 있는데 GPD1과 GPD2가 있는데 이 GPD1과 GPD2를 차례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실제 투3 비디오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는 어, 바그래프가 이제 글라이세롤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삭제하기 전인데 굉장히 많은 글라이세롤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GPD1을 삭제한 후 GPD2를 삭제한 후 GPD1과 GPD2를 모두 삭제한 후에 글라이세롤의 생산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 글라이세롤이 제거가 됨에 따라서 투쓰리 비디오 프로덕티비티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글라이세롤을 못 만들게 되면 다시 NADH가 세포 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세포에 톡식하게 되어서 투쓰리 비디오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다시 생성되지 않던 기존의 에탄올이 생성되지 않던 것이 이 글라이세롤이 생성되는 길을 유전자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에탄올이 다시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데이터를 얻고 난 이후에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NADH를 NAD 플러스로 재생할 수 있는 어떤 보충적인 패스웨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보충적인 패스웨이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글루코즈에서 파이루베이트로, 파이루베이트에서 투쓰리 비디오로 가는 이 패스웨이에서 계속적으로 NADH가 축적되기 때문에 이 NADH를 소모할 수 있는 추가적인 패스웨이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 이름을 저희가 파이루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이라고 하는 회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로는 2018년에 기존의 논문에서 사용됐던 회로인데 저희가 이 회로를 어답해서 저희 연구에 도입하게 되었고 이 경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이루베이트가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전환되고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말레이트로 전환되면서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하게 됩니다. 다시 이 말레이트가 파이루베이트로 해소되게 되면서 NAD 플러스가 NADPH로 생성되게 되는 사이클입니다. 따라서 저희의 가설은 이 파이루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이 제대로 워킹을 하게 되면 NADH가 NAD 플러스로 산화되기 때문에 축적되었던 글라이세롤이 줄어든다는 가정하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CB 먼저 균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투쓰리 비디오를 만드는 균주에서 글라이세롤을 생성하는 유전자를 삭제한 균주, 그 균주에 이 파이루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을 도입한 균주, 그다음 파이루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에서 앞에 유전자인 PYC 유전자 1번을 가발현시킨 균주, PYC 2번 유전자를 가발현시킨 균주, PYC 1번과 2번을 동시에 가발현시킨 균주입니다. 왜 이 균주들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가설은 이 파이루베이 말레이트 사이클을 도입하게 되면 2, 3 비디오에
일드와 프로덕티비티가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실제로 도입하지 않은 균주에 비해서 전혀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파이루베이트에서 옥살로 아세테이트로 가는 반응은 글루코즈가 존재하지 않을 때 글루코네오제네시스에 관여하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글루코즈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이 유전자가 액티비티를 가지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본 소스를 글루코즈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기존의 프로모터 프로모터를 컨스틱 프로모터로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프로모터로 바꾼 다음에 교체하고 난 다음에 PYC1을 가발현시켜보고 PYC2를 가발현시켜보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PYC1을 가발현하였을 때 프로덕티비티와 일드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YC1과 2를 동시에 모두 발현하였을 때 또 프로덕티비티와 일드가 제일 또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에탄올이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게 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글라이세롤을 생성하는 유전자들을 삭제하였을 때 에탄올이 다시 재생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파이루베이트와 말레이트 사이클을 도입한 후에 PYC1과 2를 가발해냈을 때 이 에탄올의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 파이루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이 제대로 워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 내에 NAD 플러스와 NADH의 컨센트레이트 농도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어, 파이르베트 마일레이트 사이클만 가지고 있는 균주의 경우에는 약 2.5 정도의 레이쇼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PYC1과 2를 가발해냈을 때에는 약 3.5 정도의 레이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높은 레이쇼의 의미는 세포 내에서 NADH를 더 많이 만든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는 파이르베이트 마일레이트 사이클이 제대로 워킹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 내 NAD 플러스를 NADH로 많이 전환해서 이러한 레이쇼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균주를 이용해서 바이오 리액트를 통해서 대규모 투쓰리 비디오 생산하는 연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110g 정도의 투쓰리 비디오가 1.0g per liter per hour의 생산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중요한 점은 에탄올과 글라이세롤과 같은 부산물의 축적이 전혀 없이 투쓰리 비디오를 만드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서머리를 해보게 되면 저희가 투쓰리 비디오를 만드는 제조합 효모를 개발하게 되었고 기존의 파이르베이트 디카복실레이즈라는 PDC를 모두 지우는 전략에서 나아가서 메이저한 아이소자임인 PDC1과 ADH를 지워서 투쓰리 비디오 생산성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고 또 파이르베이트 말레이트 사이클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세포 내에 축적되어 있는 NADH를 효율적으로 산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재조합된 효모가 투쓰리 비디오를 생산할 때 에탄올이나 글라이세롤의 부산물의 축적 없이 생산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 투쓰리 비디오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탈리티컬 업그레이드 촉매 탈수화 반응을 이용해서 MEK를 생산하는 공정이 그렇다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환경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협업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성생물학과 대사공학 기법을 이용해서 제조합 효모를 만들었고 효율적으로 투쓰리 비디오를 생산하는 제조합 효모를 만들었고 또 촉매 탈수화 반응을 통해서 MEK를 만드는 생산 공정을 제안하였으며 이 생산된 공정이 실제적으로 기술 경제 분석과 정가적 평가를 통해서 타당한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컨버전 하는 이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바이오매스에서 사크리페이션 하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이 퍼멘테이션 이니비터들을 이베포레이트 하고 그로 인해서 퍼멘테이블 슈가를 퍼멘테이션 하게 되고 이 퍼멘테이션에서 만들어진 투쓰리 비디오를 이용해서
정제하게 되고 정제한 투3 비디오를 카탈리티칼 촉매 탈수화 반응을 통해서 MEK를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투3 비디오를 생산하는 공정은 모두 다 실험적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투3 비디오에서 MEK를 생산하는 촉매 탈수화 공정은 기존의 문헌들을 통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이베일리에이션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경제성 평가와 환경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레이로 표시된 부분들이 기존의 화학적 공정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먼저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MPSP라고 하는 것은 Minimum Product Selling Price라고 합니다. 최소 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데 판매하는데 필요한 프라이스를 얘기하는데 이것들은 기존에 들어갔던 비용들을 다 산출하여서 그 비용들을 기준으로 얻어낸 값이고 그리고 환경적 평가에서는 글로벌 워밍에 기여하는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 GWP가 높다라는 의미는 글로벌 워밍에 더 유발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고 FEC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연료를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또 FEC 밸류가 높다는 것은 화학적 연료를 많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먼저 보게 되면 기존의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MEK를 생산하였을 때 1.4불에서 1.98불 정도가 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1.9, 이 레인지 안에서 생물학적 공정을 통해서 MEK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환경적 평가에서 저희가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기존의 석유를 통해서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MEK의 경우에는 3에서 4kg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었고 화학적 연료의 소모에서도 43에서 58 밀리주울 정도의 화학적 연료를 소모하지만 저희의 경우에는 0.37, 또 3.1 정도로 현저히 낮은 환경적 밸류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통합적인 생물학적,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MEK 생산하는 공정이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의 하나인 이 효모 투3 비디오 발효액을 가지고 그렇다면 플랜트에서 가뭄 유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 투3 비디오 퍼멘테이션 브로스를 뿌리에 접종하고 난 후에 7일 있다가 26일간 동안 드라우트 스트레스를 주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얼마 정도의 플랜트가 서바이브를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워터를 컨트롤러 주었고 아래쪽에는 효모 투3 비디오의 브로스를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워터 컨트롤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가 다음과 같은 드라우트 스트레스를 견뎌서 서바이브 하게 되었고 투3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약 40% 정도가 서바이브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모 투3 비디오 퍼멘테이션 프로스가 어떤 복잡한 퓨리피케이션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처리했을 때 플랜트 내에서 가뭄 내성을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반응기 발효기 내에서 생성하였던 양이 약 13밀리몰 정도였는데 실제 저희가 이 이노큘레이션 해준 투3 비디오의 농도가 250 마이크로몰입니다. 굉장히 높은 투3 비디오를 저희가 생산할 수 있고 그것들을 많이 희석해서 처리하더라도 이런 가뭄 유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농업 생물 촉진제로서 이 투3 비디오 퍼멘테이션 프로스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두 가지 가능한 다운스트림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게 됐는데 저희가 제시했던 MEK 생산하는 공정이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환경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효모의 투3 비디오 퍼멘테이션 브로스가 복잡한 프리피케이션 과정 없이 플랜트 내에서 가뭄 내성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연구는 UIUC에 계시는 진용수 교수님
그리고 UIC에 계시는 게스트 교수님의 지도하에서 진행이 되었고, 또 사랑 학생과 그리고 어, 조 박사님 이 조 박사님 도와주셔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 조용범 박사님이 도와주셔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비 프로젝트에서 펀딩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하였고, 케미컬 엔지니어링 저널에 이 본 연구를 퍼블리케이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연구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